속살이 드러난 산. 하지만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에서 보는 것은 다릅니다. 먹먹한 잿가루 사이로 뭔가 다른 색깔이 보입니다. 삼 3개월 만에 이런 변화가 생긴 까닭, 흙 아래에 있습니다. 뿌리가 견디는 온도는 섭씨 60도에 불과합니다. 1000도 이상 올라가는 산불의 온도를 이 흙이 막아준 것이죠. 쇠뜨기는 뿌리줄기가 유난히 잘 발달된 잡초입니다. 뿌리줄기들이 한 몸처럼 이어져 있어 본체는 땅속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덕분에 지옥에서 가장 먼저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것을 찾기 힘들었던 도시 히로시마. 히로시마 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원폭 후 가장 먼저 등장한 식물 중 하나가 쇠뜨기였습니다. 희망의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죠. 살아남은 쇠뜨기는 이른 봄에 생식경을 올립니다. 쇠뜨기의 시약격인 포자를 날리기 위해서죠. 번식, 살아남은 모든 잡초의 과제입니다. 도시엔 꽃가루를 옮겨줄 벌도 나비도 없습니다. 짝짓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곳엔 씨앗을 맺는 잡초가 삽니다. 이미 씨방도 달렸죠. 폐쇄화, 즉 꽃이 피지 않고 생겨난 씨앗입니다. 수정이 불가능하니 자가 수분으로 씨앗을 만든 거죠.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곳엔 싹이 틀 흙이 없습니다. 어미 옆에 싹 트면 둘은 경쟁자가 됩니다. 어미는 자식을 멀리 흙 한 줌이라도 있는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어미는 우선 씨앗을 발사합니다. 발사됩니다. 120도 간격의 삼각별 모양. 360도 모든 방향으로 발사시킬 수 있죠. 씨방이 수축하는 힘으로 씨앗을 발사합니다. 이 힘은 씨방을 흔들 정도죠. 초속 4m 속도로 2m 이상을 날아갑니다.
씨앗 크기의 2000배 이상의 거리죠. 볕 좋은 날 2~3시간이면 몽땅 터져 나옵니다. 멀리 보냈다면 이제 다음 문제를 풀 시간입니다. 흙이 있는 곳으로 씨앗 보내기입니다. 저 좁은 틈으로 보내야 하는 훨씬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제비꽃은 이미 계획이 있습니다. 돌을 던지고 끊어내는 힘. 왕국을 세울 정도의 협동심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개미입니다. 개미는 보도블록 틈에서 왕국을 짓습니다. 보도블록 틈새는 흙과 수분이 있는 유일한 곳, 오아시스죠. 그런데 개미가 씨앗을 좋아할까요? 다행히 관심을 보이는 부위가 있죠. 여러 마리가 우르르 모이기도 하죠. 씨앗 꼭지 하얀 부분, 큰 개미는 이 부분을 뜯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덩치 큰 개미도 뜯어낼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제비꽃은 씨앗 발사 전부터 이 하얀 부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젤리 같은 부분을 엘라이 오솜이라고 부릅니다. 당분이 포함된 개미 전용 간식이죠. 그래서 발사 전부터 이 부분을 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뽑아낼 수 없을 정도로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발사가 끝나야 가져갈 수 있죠. 개미는 젤리 부분을 먹으려고 씨앗을 왕국으로 옮깁니다. 씨앗은 그렇게 흙이 있는 곳에 확실하게 옮겨집니다. 젤리만 먹고 씨앗을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장도 개미굴 근처 흙이 있는 곳이죠. 어미는 씨앗을 더 멀리 보냈습니다. 어미와의 경쟁도 피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좋은 환경을 만나면 폐쇄화 대신 진짜 꽃을 피우고 건강한 씨앗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개미 도움으로 씨앗을 심는 제비꽃. 스스로 씨앗을 심는 잡초도 있습니다. 일부러 심어둔 가로수 아래 아무도 심지 않은 잡초무리가 있습니다. 논밭 근처에 있으면 바로 뽑히는 골칫거리 잡초지만 우리가 먹는 오트밀, 즉 귀리의 야생종이죠. 익은 씨앗은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씨앗은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씨앗을 동물처럼 만드는 것은 까락입니다. 나달의 몸통 부분에 달린 굵은 털 같은 조직입니다. 기역자로 구부러져 있고 한쪽은 나선형으로 감겨 있습니다. 이곳에 물이 닿으면 나사선이 풀리며 회전합니다. 까락이 근육이 되어 씨앗을 움직이는 거죠. 사실 씨앗은 생각보다 멀리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보다 다른 목적이 있죠. 씨앗의 머리입니다. 무언가를 뚫고 들어가기 좋은 구조죠. 한번 박히면 역방향으로 빠지지 않게 강한 털들이 누워 있습니다. 어미와 다투지 않게 멀리 떠나는 것만큼 자신을 품어줄 흙을 만나는 일도 씨앗에겐 중요합니다. 딱딱한 보드블럭이 아닌 보드라운 흙을 찾고 찾았다면 그곳에 박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매기리의 씨앗. 씨앗은 구멍을 찾아갑니다. 경이로운 역할을 하는 야생 귀리의 까락.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 까락은 거추장스럽고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품종 개량으로 없애기 시작했죠. 같은 벽과인 야생보리의 까락도 품종 개량을 겪었습니다. 까락이 쉽게 부러지고 끊어지도록 개량됐죠. 특별히 많이 개량된 식물도 있습니다. 까락을 없애고 나달을 키우고 다 익은 나달은 떨어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수확하기 위해서죠. 야생 벽과 잡초들은 그렇게 야생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잡초는 가축처럼 길들여져서 인간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벼, 밀, 보리, 귀리 등 잡초의 후손들은 지구 육지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이용한 걸까요?